이제 두 가지로 제가 일단은 구분을 졌어요. 이제 제가 사례를 두 개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공간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한 20평밖에 안 되는데 냉장고도 두 개를 놔야 되고 식탁도 있어야 되고 싱크대도 15자 이상이어야 되고 나는 멀티미디어 룸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방은 두 개밖에 없는데 드레스룸도 놔달라고 그러고 고양이도 두 마리 있어요. 고양이 집도 있어야 되고 근데 20평이에요. 2.5배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은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걸 요구를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간을 쪼개요. 드레스룸 2평, 고양이 집 1평, 식탁 둘이 쓰는데 간신히 벽에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진짜 옹색하게 막 집어넣는 계획을 해서 다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으로 보통은 설계를 하고요. 왜냐하면 제한된 공간에서 공간을 일부러 어거지로 늘릴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 포기시킵니다. 야, 굳이 TV 보면 되지. 멀티미디어 룸을 왜 만들어? 야, 너네 애들 애 있어봤자 결국엔 밥상 키고 깔아놓고 밥 먹으니까 식탁 없어도 돼. 라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요. 근데 IoT라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공간을 계속 멀티미디어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제공됩니다. IoT를 제공하게 되면.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 A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공간에 따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공간의 한계에 따른 제약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만 한 150평, 180평 정도 되는 대형 내과예요. 근데 들어갔더니 카운터를 여기다 꼭 놓고 싶어요.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카운터가 딱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기둥이 1200짜리의 기둥이 하나 서 있어요. 존재감이 너무 세요. 보통 이거 디자인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톤앤 모드로 얘가 안 보이게 하거나요. 얘를 어떤 식으로 이제 안 보이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씁니다. 그러다가 카운터를 옮겨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요구합니다. 절대 카운터를 옮겨주지 마세요. 들어오자마자 환자들이 저 카운터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기둥 없앨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톤앤 모드 맞춰놓고요. 이제 요거를 하나 해주죠. 간판집에 갑니다. 이쪽이 카운터입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운영의 묘로 풀어가세요. 라고 보통은 설득을 해요. 근데 이게 물론 그렇게 해도 목적 달성을 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디자인하고 공간을 규정 짓는 데 있어서 너무 1차원적이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일부러 좁고 긴 세열 공간을 하게 되면 재미없다라고 느끼거든요. 보통 그 공간을 빨리 지나갈 수 있게 어떤 식으로든지 계획 잡을 때 그 공간을 빨리 재미없는 곳이니까 리듬감을 주려고 하려고 액자를 건다든지 아니면 패턴을 바꾼다든지 해서 그 공간을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요. 보통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거울 있으면 시간 금방 가듯이 그런 식의 어떤 공간을 잡는데 저는 IoT랑과 동시에 좁고 긴 공간을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허들이 아니고요. IoT를 즐기게 만들어요. 그 공간에서 머무르게 만듭니다. 지금 오늘은 안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 IoT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례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고 제가 영상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요 정도예요. 방 2개에 안방 마스터룸인데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고요. 주방도 보시면 가로폭이 한 2.5m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실제로 한 21평, 실거주 면적은 한 20평 안쪽 보시면 되고 2베이나 2.5베이 정도로 보이죠? 거의 2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원했던 건 뭐냐면 드레스룸도 넣어달라고 그러고 멀티미디어 룸도 넣어달라고 그러고 게임룸 겸 뭐 서재도 있어야 되고 6인용 식탁을 놔달래요. 저 여기서 6인용 식탁 넣으실 수 있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제가 절하겠습니다. 6인용 식탁이 무조건 있어야 된대요. 자기는요 쫙 깔아놓고 밥 먹고요.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영화도요. 자 영화 광이래요. 무조건 영화 봐야 되고 나 자기 영화 볼 때는 거기에만 집중해야 된대요. 어디다 할까요? 방 1번을 제가 게임룸 겸 서재예요.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게임 디렉터였었어요. 방 1번 저 되게 좁습니다. 3m에 한 2.2m 정도밖에 안 돼요. 책상 2개 넣으면 끝납니다. 다른 거 놓을 게 없었어요. 방 1번에다가는 멀티미디어 룸을 넣어주고 방 2번에다가 드레스룸을 넣어줬어요. 옷도 되게 많아요. 거의 한 차 나올 정도예요.
꽉꽉 일단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드레스룸으로 잡았어요. 화장실도 하나니까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써 있는 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안방은 또 젊으신 남자 여자분들이었거든요. 안방도 크지 않아요. 3m에 3.5m밖에 안 됐으니까. 안방도 저렇게 킹 침대 하나 넣었더니 끝나요. 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6인용 식탁 어떻게, 그래서 제가 주방을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주방이 너무 크다. 주방을 대면 주방으로 바꾸거나 일자 주방으로 바꾸거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냉장고도 자긴 김치 없으면 죽는데요. 김치 해갖고 무조건 2칸짜리를 2개 써야 된대요. 보시면 이렇게 2개 있는 게 보이시죠? 저만큼이 다 냉장고예요. 비스포크로 쫙. 자, 이거 어떡할까요? 6인용 식탁 어디다 넣죠? 멀티미디어 어디다 넣죠? 이런 문제일 때 저는 IoT로 해결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잡을 때 조닝 플랜을 잡지 않습니까? 조닝 플랜을 잡을 때 한 개의 서클에 한 개의 존을 잡는 게 보통 원칙이에요. 성격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거나 거기 안에서 나누거나 그 안에서 나누는 척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파티션을 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잡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나의 공간을요, 멀티미디어 룸하고요 6인용 식탁을 저기다 놨습니다. 2번, 4번을. 좀 상상이 잘 안 가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맞아, 홈바도 넣어달라고 했다. 홈바도 넣어달래요. 왜냐면 여기가 뷰가 좋아요. 탑층이어서 아파트였는데, 대림동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홈바도 넣어달라는 거예요. 이쪽이에요. 여기 창문이 하나 있고 좀 이따 영상에 보일 텐데, 이쪽에 둘이서 저녁 때 와인도 먹을 수 있게 조망 보면서 홈바도 넣어달래요.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가 아까 홈바 자리거든요. 식탁 놀 자리 없죠. 딱 봐도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한 1.2m 정도의 폭밖에 안 돼요. 식탁은 거의 불가능해요. 여기다가 이제 홈바를 저렇게 잡아주고, 홈바가 된다는 얘기 뭐냐면 조명을 조금 야릇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야릇하게 해줘야 돼요. 저기 보면 노란색으로 조명이 있는데 저것도 IoT 시스템을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조그만 엔드 디바이스로 혹은 말로 혹은 어플로, 아니면 IoT의 최종 목적은 완전 자동화거든요. 저 홈바에 앉으면 바뀝니다. 그냥 홈바 의자에 앉는 동시에 홈바가 돼요. 그냥 일어나면 일반 키친이 되고, 그게 IoT의 최종 목적지 같은 것인데요. 지금 보통은 이렇게 주방으로서의 그냥 기능에 충실하는 조명으로 켜져 있다가 홈바에 앉으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이거를 IoT 시스템이 아닌 상태에서 했을 때는 홈바에 가서 분위기 잡으러 가기 전에 잠깐만 저기 벽 스위치 저쪽 거실에 어디 가요. 끄고 와서 다시 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라 건축이나 디자인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엔 삶의 질의 향상이거든요. 편리함이에요. IoT가 그걸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내부 영상이긴 한데 요거 한 3분짜리 영상이고요. 제가 그거를 좀 참고 삼아서 한번 쭉 보시면, 공간의 성격을 바꾸는 걸 제가 모드라고 규정 짓고 저렇게 텍스처링 해놓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자동화되는 기본적인, 이게 IoT랑 접목이 되면 날씨에 따라서 색온도도 바뀔 수 있고요. 그날의 컨디션에, 그러니까 외부에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제가 규정 지어서 자기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죠. 이건 웰컴 모드죠. 집에 들어오게 되면 스위치에 건드리는 행위를 안 해도 됩니다. 앞서 강연자분들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이 IoT가 시큐리티하고요, 실버하고도 되게 접점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어떠세요? 재미없나요? 좀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거실 보시면 6인용 식탁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디자인해놓고 얘는 누가 보더라도 아, 식탁 놓을 데 없어서 놨겠구나 라고 바라볼 텐데, 저렇게 기능적으로 펑션적으로 뭔가 되어 있으면 아, 일부러 이렇게 했겠구나 라고 느끼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 그게 IoT가 있어서 제가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재밌다고 느끼는 지점들이거든요. 요건 이제 주택에서 있었던 사례를 좀 보여드렸던 거고, 이제 상가, 아까 병원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여기 이제 대구에 있는 병원이고요.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160평 정도 되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쪽에 보시면 입구가 여기 있고요. 이건 바꿀 수가 제가 없는 상태고, 지금 여기에 있는 도면은 IoT 조명을 하기 위한 계획 도면이에요. 조명 관련돼서. 그리고 여기 이 기둥이 있는데 실제로 도면상에서는 크게 표현이 안 됩니다만 이 입구에 들어왔을 때 얘가 존재감이 엄청나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일정 거리 안에서 카운터가 있길 원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이게 말 그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장의 성격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바로 접수가 될 수 있는 편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의료 서비스상. 근데 들어오면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요, 들어오면 이 기둥을 이렇게 타고 돌 것처럼 기둥이 이리 오세요 그러고 있어요, 공간이. 근데 저걸 깨야 돼요. 어떻게 깰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유리를 붙이거나 뭐 주변에 무언가를 놓는다. 근데 여기다가 의자도 놔서 대기 공간으로도 써야 되다 보니까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가 더 보강되는 상태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걸 넣어야 되는데 보통 조명을 세게 킨다든지 아니면 카운터를요, 매트리얼을 엄청난 센 걸 둬서 누가 보더라도 제 존재감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오브제를 저기다가 놓는 느낌으로 매스감 있는 걸로 잡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처음엔 계획을 잡았죠. 근데 무조건 토네무에대로 화이트하게 가겠다요. 올 화이트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생긴 게 뭐냐면 요런 느낌이에요. 스케치업에서 들어오면 실제로 퍼스펙티브로 봤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계획이 됐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해서 진행된 것이, 들어왔을 때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전과 지금은 사실 많이 다르죠. 공간을 그러니까 실제로 제실자들이 들어왔을 때 느끼는 감이 되게 많이 틀릴 거예요. 실제로 지금 실제로 지금 시공되어져 있는 실사진이고요. 그 기둥 앞에서 와이드로 찍은가 이렇게 보이지, 인간의 시각 각도에서는 저렇게 보일 수가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쪽 기둥을 타고 돌면 저렇게 돼 있어요. 되게 짧죠. 기둥과 카운터와 문과의 거리가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들어왔을 때 동선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 저 기둥을 극복하는 방법을 IoT로 간단한 센서링 몇 개로 유도할 수 있게, 화살표로 이리 오세요라고 붙여서 안내할 거를 그게 없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감각의 영역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IoT를 이제 적용한 사례인데요. 지금 이렇게 입구예요. 입구 바로 앞에서 찍은 겁니다. 저 느낌이에요. 기둥이 거슬리죠. 그나마 저도 커버한다고 유리를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기둥의 존재감, 그리고 밑에 있는 그 대기 시트 때문에 쟤를 없애는데 허들이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를, 이것도 사실은 저희 아직 홍보 영상인데 제가 편집을 해 갖고 왔어요. 오늘 이걸 보여드리려고. 공간에서 제일 큰 특징이 바로 이 출입문입니다. 여기 앞에 조명이 쫙 있잖아요. 이 컬러가 바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한번 보세요. 환자가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은 문이 열리는 순간 자동적으로 저 오늘연합 속내과 의원이라는 이 데스크로 집중이 돼요. 왜? 여기 평면도를 제일 처음에 짤 때요. 기둥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들어왔을 때 답답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환자 중심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바로 데스크로 갈 수 있게 도와드려야겠다. 그러려면 IoT 시스템이 있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또 IoT가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은 설계할 때부터 이 공간에 대한 전체 구도, 그리고 환자 중심으로 어떻게 동선을 짤지가 다 보일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은 여기 지금 영상에 나오시는 분이 하셨고, IoT 설계 계획은 제가 한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연이어서 보여드린 건데 간단한 건데요. 여기는 그 IoT 제품 중에 아카라라는 곳에 쇼룸이 있어요. 기회 되시면 거기 가셔서 뭐 신청하시면 즐길 수 있는데, 저기 그 쇼룸의 기획 설계를 제가 했고요. 디자인도 제가 했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오피스텔이었는데요. 세열하고 좁고 긴 복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쇼룸이다 보니까 바이어들을 데리고 와서 저 공간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루즈한 구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구간을 IoT 시스템으로 좀 극복한 사례라고 보고 제가 갖고 왔어요. 자, 보시면 지금 그 스카일라이트라고 하는 제품이고, 우리가 천창에 대한 어떤 그 좋은 오브제들이 있잖아요.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IoT 시스템에서는 저희 가능합니다. 이게 천창이요, 말 그대로 천창처럼 가짜로 조명으로 비춰주지만 시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노을 질 시간에 노을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공 조명인 걸 알지만 천창의 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도 IoT에서 구현이 가능해요. 어떤 조작 없이. 지금 보여드린 사례들은 아주 단편적인 걸 두 개 보여드린 거예요. 내과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내과다 보니까 내시경 앱으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내시경으로 들어갈 때 약간 많이 두근두근 되거든요. 일단은 내 몸속에 뭐가 들어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저기서도 이제 하나 적용했던 게 뭐냐면, 일단 IoT를 적용하게 되면 색 레벨과 온도에 대해서는 되게 자유롭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갈 때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 낮은 조도의 낮은 온도 컬러를 가지고 갔다가, 실제로 들어가서는 의사나 간호사 분들이 거기서 시술할 때는 그때부터는 기능적으로 온도가 확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에 가서 저쪽 지금 위생 문제도 있고 그런데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꺼주고 켜주고를 한대요, 실제로. 그 조도, 왜냐하면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말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술대에 올라갔을 때 조도가 자연스럽게 원하는 풀 조도로 바뀌고 거기에 맞춰서 색온도도 6500K로 바뀌어요. 그게 저 안에 사실 시스템적으로 적용이 돼 있는 뭐 이런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영상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IoT를 제가 하고 나서부터는 공간을 재해석하는 방법들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이 되게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디자인과 기술의 통합,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융합에 사실 제일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IoT가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디자인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하실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IoT는 이제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포토샵도 배우고 캐드도 배우고 스케치업도 배우듯이 당연히 IoT를 배우셔야 디자인하는 도구가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는 게 전 맞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반응도 되게 좋으세요. 작년 가을과 그다음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올해 초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올해 중순으로 가면서 니즈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제가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수요가 많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집중하시면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디자인의 언어로 바꿔야 할 때가 이 IoT 4차 산업혁명의 제일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일단 많이 졸리신 분들 몇 분 보이세요? 제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다음 분들 또 경청 많이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